수업과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이따가 얘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 꺼내세요, 교환. 교재 꺼내세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독서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쵸? 독서 지문. 독서인데 이제 1일차, 오늘 1일차가 뭐라 했죠? 인문예술 지문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인문예술 지문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보면 7쪽, 제일 첫 번째 지문 펴보세요. 그거 합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만해요. 자, 보면 인문 지문에서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인문 지문 식의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뭐 사회나 과학 기술 지문에 비해서요. 근데 인문 지문에서 어려운 게 하나 있다라고 따지면은 성리학 지문입니다. 유교. 그래서 이 EBS 지문에서 항상 인문 지문에는 유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실렸냐면 지금 첫 번째 볼 거 이제 주작과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양명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읽어 드릴 거예요. 뭐 이제 성리학이나 이제 유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내용 정리해 두셔야 되고 적절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럼 7쪽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먼저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자, 주작에서는 됐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 운영 원리인 도리와 자연 법칙인 물리는 어떻게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됐죠. 자, 밑줄 쳐요. 주작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했다. 밑줄 쳐요. 하나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별개 게 아니라. 그래서 뭐다? 자, 인간 사회 운영 원리인 도리와 자연 법칙인 물리를 다르게 파악하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도리와 이제 물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도리와 물리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제 도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인간 사회 운영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자연 법칙과 관련된 겁니다. 자연 법칙.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자가 이제 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인간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저 돌이요, 저 돌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요? 인간에 국한되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원리. 근데 물리라는 건 물자이기 때문에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작에서는 뭐냐? 인간, 사회, 자연을 보다 이론론적, 즉 통일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별개일까요? 하나는 원리로 돌아가는 본 겁니다. 인간 사회 운영 원리와 자연이 들어가는 원리는 자연 법칙보다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 보면은 이와 같은 관점은 군신 간의 의리를 비롯한 상강 오륜 등 인간 사회 운영 원리를 자연적인 것을 바라보는 주작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강 오륜 알죠? 그렇죠? 뭐 어렸을 때 뭐 태권도 다니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강 오륜도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제 어떤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이 얘기니까 당연히 도리와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이 상강 오륜을 보다 이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원리는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어려워요. 두 번째 문단 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두 번째 문단. 자, 주작에서 이제 경물치지라는 게 나와요. 별표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경물치지. 자, 보시면은, 경물치지는 이제 학문과 수양의 근거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물은 돼 있죠. 대상적 존재를 의미한대요. 대상적 존재. 그러니까 제가 한자는 안 썼는데 요 물 있죠. 요 물. 요거 그쵸? 파란색에 한 거예요. 이게 뭐다? 대상적 존재를 의미한대요. 그럼 뭔 소린가 싶죠? 그쵸? 뭔 소린지 모르겠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자, 그런데 주작에서는 돼 있죠. 물을 뭐다?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뭐다? 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것은 자 밑줄 쳐봐요. 물리와 사례가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밑줄. 물리와 사례가 같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물리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보겠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읽어보고 제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주작에서 물리는 데 있죠. 그쵸? 자, 사리로서 돼 있죠. 자,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 세계의 법칙을 포괄한 거죠. 밑줄. 자, 아까도 말했듯이, 자, 봐봐요. 여기서 물리는 이제 대상적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물리하고 사리라는 게 있대요. 그쵸? 근데 이게 사리가 뜻이 뭐라 됐죠?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사리가? 거기다 했듯이? 사리가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사라 돼 있죠. 이 살자가 이제 일사자예요. 사건 사자 할 때. 그쵸?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랑. 요 물리랑, 이게 좀 어려운데, 요 물리가 어때?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주작에서 물리는 사리로서 돼 있죠.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물리는 사리로서 인간 사회 원리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뭐한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봐봐요. 이 사리가 행위적 사실이죠. 그쵸? 이 행위적 사실인데, 이 행위적 사실이 뭐다? 인간의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인간의 원리. 그리고 인간을 포함 어떻게? 자연계의 원리를 포함합니다. 왜냐면은, 자, 행위라는 건 뭐죠? 인간만 하는 게 아니죠. 동물도 행위란 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동물도. 강아지들도 움직이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것처럼. 그쵸? 그래서, 물리가 사라는 것보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물리가 이제 뭐였죠? 자연 법칙인데, 그냥 좀 쉽게 이해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보다 자연 법칙이 말하는 대상적 존재. 대상적 존재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적 존재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뭐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다? 자연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랑.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물리는 뭐다? 자연 법칙,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경물 취지에서 말하는 물리는 뭐다?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대상적 존재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뭐다? 자연 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이 자연이란 대상과 이 자연이란 대상이 또 뭐하죠? 하여튼 인간도 넓게 보면 자연의 한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원리하고 자연의 원리보다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따라서 돼 있죠. 치지의 지자 돼 있죠. 이제 치지의 지자가 이게 알지자죠. 그렇죠? 알다 모르다 할 때 알지자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치지의 지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사회 운영 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죠. 삐죽쳐요. 그래서 지의 의미는 뭐다? 자연과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사회 운영 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자 봐봐요. 자연과학적 지식도 있죠.
자연과학적 지식은 요 물리와 관련된 거예요? 사리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죠. 그렇죠.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인간을 둘러싼 이제 여러 이제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탐구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탐구하고 알아내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적 지식만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도 있죠. 그렇죠? 윤리적인 규범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윤리적인 규범.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치지의 개념 다시 보시면은 치지의 지는 뭐다? 이 지는 자연과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사의 운영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를 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면 뭐다? 얘는 뭘 아는 거다? 물리와 사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물리와 사리를 안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보면은 요컨대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을 하나로 보고, 자,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도리라고 봐도 돼요. 도리. 그렇죠? 이 사리가 이제 인간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를 포함하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 인간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리를 봐도 돼요. 여기 있는 도리. 도리.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통일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이에 따르면 인간 세상의 상하 관계적 신분 질서는 천지상하의 자연 질서에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 것이다 돼 있죠. 그래서 자, 요약 정리할게요. 이제 세세하게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린 건데, 자, 이걸 요약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주자학에서는 말하는 게 뭐다? 주자학에서는 자, 물리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해. 이게 자연 법칙이든 그냥 자연이든 이 자연 있죠. 이 자연이랑 도리 또는 살이 있죠. 인간 세계. 이걸 뭐다? 통일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별개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약하면. 물론 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나는 이 물리란 용어가 살짝 다른 개념으로 쓰였거든요. 살짝 다른 개념으로 쓰는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간에 요약하면 뭐다? 자연과 관련된 법칙인보다 물리하고 인간의 원리에 관련된 도리, 사리는 뭐다? 하나로 본다가 핵심이에요. 하나의 원칙. 얘네는 별개로 돌아가는 게 보다 다들 하나된 원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있죠.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인간 세상의 상하 관계적 신분 질서 됐죠. 그럼 이게 뭐야? 신분 질서 이거죠. 신분이라는 건 당연히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과 관련된 원리죠. 그렇죠? 이 신분 질서와 천지상하의 자연 질서 있죠. 천지상하의 자연 질서를 동일하게 본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천지상하의 자연 질서가 뭐예요? 먹이사슬 있잖아요. 먹이사슬. 그래서 먹이사슬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상위에 뭐가 있죠? 포식자가 있죠. 그렇죠? 맹수들 같은 포식자가 있고, 그 밑으로 막 수많은 이제 이제 뭐 초식동물부터 해가지고 뭐 식물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이 약한 대상, 그러니까 뭐 초식동물이나 식물일수록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그렇죠? 뭐 맹수 같은 포식자들은 어떻게 해요? 개체수가 적죠. 근데 개체수가 적은 그 맹수들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자연세계가 어떻게 해요? 힘이 세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성리학자들 어떻게 본 거예요? 야, 봐봐. 자연과 인간의 원리는 하나지. 근데 저 자연세계 봐라. 피라미드 구조, 수직 구조, 이제 상하 계열의 구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자연이 이제 어떻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뭐다? 인간 세계도 뭐다? 자연 원리와 똑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신분 질서에 따라 제일 위에 두고 임금님이 있어야 되고 왕은 한 명이죠. 두 명이면 안 되죠. 그렇죠? 왕을 최정점으로 해서 쭉 밑에 어떻게? 뭐 이제 신하들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쫙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게. 그렇죠?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제 인간 세상의 원리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신분사회 있죠. 신분사회가 당연히 여겨질 겁니다. 명분이, 이제 신분 질서에 대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까지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진짜 세 번째 문단 있죠. 제일 길죠. 되게 쉬워요. 이제 세 번째 문단 내용이 뭐냐? 실학사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실학사상을 말한 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실학사상. 뭐 지문 안 읽어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물리와 이 사리, 뭐 돌이 있죠. 이거를 같은 걸로 안 봐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내용을 이해해야지 세 번째 문단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별개로 봐요. 알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이와 같이 이제 인간 사회 원리와 자연 법칙을 통일된 것을 바라봄으로써, 자,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은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는데 제한적이었던 주자학적 자연과의 한계를 뛰어넘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밑줄 쳐요.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밑줄 쳐요.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제한적이었다. 거기다 뭐라 쓰면 돼요? 주자학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주자학의 한계. 그렇죠? 자, 제한적이었던 주자학적 자연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 도리로부터 물리 해방, 즉 뭐다?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가 선행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자연세계의 원리하고 인간세계의 원리 어떻게?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걸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자연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실학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시 여긴 게 뭐죠? 이제 실사고시라 해가지고 이제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이용후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 어떻게? 뭐 백성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윤택하게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게 이제 강성하게 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실학에서는 중요시 여긴 게 뭐냐? 자연을 어떻게? 도구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대로 이제 잘 활용해야지 어떻게 그만큼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게 핵심이죠. 실학사상에서.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실학사상에서는. 이 자연을 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전보다 탐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은 조선 후기 자연의 인식 변화, 이른바 실학적 자연 인식의 등장은 바로 이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해가지고 정제두는 인간 사회 운영 원리와 자연 법칙을 각각 생이지지라는 선적적 지식과, 그냥 밑줄만 쳐요. 생이지지라는 선천적 지식과 또 뭐 학이지지라는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했대요. 밑줄. 근데 거기 생이지지 뭐라 했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고, 그렇죠? 선천적 지식 학이지지 뭐라 했죠? 배워서 한다 했죠. 그렇죠? 그 어느 게 뭐예요? 인간 사회 운영 원리 관련된 게 뭐죠? 생이지지죠. 그렇죠? 배우지 않아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가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예를 들자면은 뭐 갓난아기든 이제 어린 강아지 새끼든 간에 좀 막 책상 위에 있죠. 이런 데다가 만약에 올려둔다.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굳이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올려두면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왜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떨어지면 아파, 안 아파? 아파. 라는 거 아니까. 이건 뭐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죠. 이런 게 생이지지예요. 선천적으로 아는 거. 그렇죠?
근데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건 뭐죠? 자연세계와 관련된 거예요. 자연세계. 그렇죠? 우리가 뭐 해가 뜨고 진다는 거 있죠.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살게 되면서. 그렇죠? 뭐 알게 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겨울에 눈이 내린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 진실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나눴고, 자, 이익은 봐봐요. 자연을 인간 사회와 관계없이 어떻게 내재적 법칙에 따라 운영할 수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재적 법칙이 이제 자연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 부정한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의 동일성 부정했던 건 무슨 말이죠? 요거를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야, 자연과 인간의 원리는 어떻게 동일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 인간 사회를 분리하여 인간 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학과 자연학을 구분했다. 즉 정약용에게는 물리는 자연의 속성, 기술의 원리, 자연 법칙 등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자연관의 구도를 해체하여 냈죠. 도리와 물리를 구분하고 자연학의 개별성을 확립함으로써, 자, 밑줄, 자연 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밑줄, 자연 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도리와 물리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자, 밑줄 쳐볼까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제가 밑줄 친 게 뭐라 쓰시면 돼요? 이제 물리와 도리로서 물리와 도리를 어떻게 구분했을 때의 의의를 말한 거예요. 물리와 도리를 구분했을 때의 의의. 그러니까 실학에서 물리와 도리를 구분했죠. 그렇죠? 나눴죠. 물리와 도리를 구분한 것이 어떤 의의를 가졌냐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뭐다? 자연 탐구에 대한 어떻게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요게 이해가 잘 되시면 돼요, 요게.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설명은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렵죠. 특히 두 번째 문단이.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요약합니다. 요거를 뽑아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문단은 물리하고 두 번째는 물리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게 솔직히 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다? 그냥 자연으로 퉁치시면 돼요. 알겠죠? 가천대나 수험대 시험에서 절대 야, 이 물리하고 이 물리의 차이점이 뭐냐? 절대 그런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하여튼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다 읽었고, 자, 다음 지문 봐볼게요, 이제. 문제는 이따 풀어보시고, 뭐, 9쪽에 있는 거는 뭐 되게 쉬워요. 이제, 이게 제목이 뭐였지? 보면은, 삼각 측량 논증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오시고, 자, 넘겨서,